안녕하십니까, 강홍민입니다. 나는 의사다.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를 위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살이 사랑도 좋고 돈, 명예, 출세도 좋지만 건강이 바탕 아닐까요? 하루에 주제 하나, 277개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 몸은 비슷하지만 개인에 따라 다른 것도 많습니다. 질병의 원인도 단순한 경우도 있지만 복잡한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획일적인 건강관리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루 하나 주제를 생각하시고 각자의 신체 조건, 생활 환경에 맞게 살펴보고 알아보고 습관으로 옮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일기를 쓰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나는 제대로 올바르게 숨을 쉬고 있을까? 보통 사람은 1분에 평균 14번에서 18번 정도 숨을 쉽니다. 들여 마시는 들숨과 내뱉는 날숨을 한 번으로 평균 3.7초에 한 번 숨을 쉬는데 하루에 약 23,000번 정도 숨을 쉽니다. 그렇게 숨을 쉬면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약 6억 7천만 번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을 많이 쉬는데도 우리는 숨 쉬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폐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펄머너리 알베오러스, 즉 폐포가 약 3억 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기가 닿는 표면적을 합하면 약 93제곱미터로 꽤 넓은 공기를 접촉하고 있습니다. 폐포에서는 들숨을 통해 들어온 공기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속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보내게 됩니다. 얕은 숨은 산소를 충분하게 받을 수 없으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숨만 잘 쉬어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깊은 숨쉬기, 좋은 공기 마시기,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허리 아파 보셨습니까? 수술 직전까지 통증에 시달린 사람들은 허리 아래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의 통증이라고 합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보면 본인은 죽고 싶을 통증이나 옆에서 보면 마치 꾀병 같기도 합니다. 의자, 침대, 스마트폰, 컴퓨터, 허리띠, 하이힐, 미니스커트, 앉기, 눕기, 서있기, 운전, 걷기, 물건 들기, 세수하기 등등 허리 통증 원인은 대부분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활 습관은 어떤지 살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허리 디스크 치료 방법보다 생활 습관 바르게 해서 아프지 않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누구나 똥오줌을 싸지만 똥오줌에 대해 공부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똥을 보여준 적도 없고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가운데 똥오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똥의 모양, 굵기, 길이, 색깔, 단단한 정도, 냄새, 양, 횟수 등을 유심히 보면 식생활, 건강 상태 등 많은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의사다. 생활습관 관련 주제의 질문을 통해 각자의 똥오줌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심장이 멈춰 몸의 혈액 공급이 중단된 것을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심장마비 원인은 여러 가지 있으나 혈전과 동맥경화가 대표적입니다. 혈전은 혈액 속 단백질이 적혈과 반응해 덩어리가 되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 혈관벽에 붙거나 혈관을 막습니다. 혈전이 심장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생겨 심장박동이 멈추는 심장마비가 되고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됩니다. 혈전이 생기지 않기 위해 생활습관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흔히 말하는 돌연사 대부분은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입니다. 생활습관 무엇이 혈전을 생기게 하고 있을까요? 각자의 습관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 몸 가장 흔한 이상 증상 가운데 하나가 두통입니다. 대부분의 두통은 우리 몸 스스로 관리하나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두통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왼쪽 그림을 뇌경색이라고 하고 뇌혈관이 터지는
오른쪽 형태를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둘을 합해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을 중풍이라고도 하는데 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질까요? 사람마다 그 원인은 다양한데 뇌경색은 핏덩어리인 혈전이 원인이며 뇌출혈은 고혈압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혈전,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이 원인 대부분 생활습관에 있습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내 몸 관리는 내가 해야 합니다. 몸이 주인을 잘못 만나면 고생하고 때론 저승길도 재촉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몸뚱어리 짐이 되는 순간부터 나도 힘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힘이 듭니다.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 아는 순간부터 시간과 노력, 돈을 더 쏟아부어야 하며 몸도 괴롭습니다. 그때부터 건강 관리할 걸. 건강 잃고서 후회하지 맙시다. 나는 어떤 암에 걸릴까? 주위에 암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신가요? 건강한 사람도 매일 2000개 내외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면역력 등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암과의 전쟁은 시작됩니다. 면역력 저하, 담배, 나쁜 음식, 화학물질 등 독성이 축적, 비만, 수면 운동 부족, 스트레스, 염증, 과한 육류 섭취, 생선, 채소, 과일 섭취 부족 이런 것 등이 암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안전할까요? 재발하지는 않을까요? 위, 간, 폐, 대장, 췌장, 전립선, 방광, 식도, 신장 등등 발병할 암을 예상할 수 있다면 돗자리 깔라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내 몸에 관심을 가졌다면 예측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표적 항암제에 이어 탄소 입자를 체내 깊숙이 침투시켜 암세포를 파괴하는 중입자 치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됩니다. 그러나 최신 항암 치료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암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100배 낫지 않을까요? 내 생활 습관이 항암 습관이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의 출발은 먹는 것을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내가 먹는 것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종류, 양, 영양, 칼로리, 첨가물 등등. 오래 지켜보면 좋겠지만 일주일만 기록해봐도 좋겠습니다. 매일 먹고 있는 것이 만성 두통, 만성 배앓이 등 오래된 병이 원인일 수도 있고 내가 맛있게 먹는 것이 내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 꼼꼼하게 적어보고 생각하기. 가볍게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먹는 것을 통제할 수 있을까? 음식 통제력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음식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지나치게 많이 잘 먹으면 당연히 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루, 가능하면 일주일,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지 않고 참아보십시오. 음식 통제력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엔 배가 고파야 합니다. 배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또 먹는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매 끼니 배고픈 상태에서만 식사해 보십시오. 먹는 것은 건강에 절대적입니다. 나는 의사다. 질문과 주제로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사다. 277개 질문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드신다면 저도 기쁘겠습니다.